수업 시간에 한국 문자를 쓰는 건 이 학교 규율 위반입니다. 그 글자 덕분에 제 동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읽었어요. 도쿄 여고에서 벌어진 문자 반란, 문제가 된 건 단 하나, 한글이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전교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사쿠라 여자고등학교 강당에 앉아 무심코 펜으로 노트 가장자리에 한글을 끄적이고 있었죠. 앨리슨, 제 이름을 한글로 쓰면서 말이에요. 이번 안건은 수업 중 불법 문자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불법 문자라니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학년 3반에서 10명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방금 쓰던 펜을 급하게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문화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문화 침략이라니요. 그저 저에게 편했던 글자를 쓴 것뿐인데. 일본 땅에서 일본어가 아닌 문자를 쓰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선생님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글이 뭐죠? 진짜로 아이들이 그걸로 수업 필기를 한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외부 조사단을 소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친구 하루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앨리슨,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냥 좀 놀랐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하루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넌 왜 그걸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2학년 3반 앨리슨 미야자키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세요. 복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카가 제 어깨를 꼭 잡아줬지만 그것도 별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3명의 낯선 어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 조사단이었겠죠. 앨리슨 미야자키, 2년 2연속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 성적이 언급되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사실 그 성적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왜 수업 시간에 한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의도가 무엇이었냐고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저는 한글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조사단 중 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일본 문자로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매일 밤 일본어 문장과 싸우며 흘린 눈물을? 머릿속에서 뒤엉키는 한자들 때문에 느꼈던 절망감을? 교장실을 나온 후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저는 그저 공부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책상 서랍에 쪽지가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앨리슨, 한글 좀 가르쳐 줄래? 그 글자들 정말 멋져 보여. 나도 배우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일이 단순한 생존수단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유키, 마코토, 히나, 그리고 평소 말도 걸지 않던 아이들까지 모두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이건 그저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글로 필기하고 싶어. 비밀 수업 열어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사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습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수학 시간 칠판에 가득 찬 방정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빠르게 필기를 해나가는데 저만 한글로 작은 메모를 적어 넣었죠.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요. 미야자키 양,
이 문제 풀어볼래요? 갑작스러운 호명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리키는 문제를 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숫자와 기호가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미야자키 양? 교실이 핀포인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고 앨리슨, 하루카의 외침이 들리고 그 다음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가 있던 곳은 보건실이었어요. 하얀 커튼 너머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행동이 이상하단 보고가 많았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언젠가는 털어놓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앨리슨,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 순간 제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어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읽기조차 어려워요. 한자들이 서로 뒤엉켜 보이고 문장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매일 밤 공부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어요. 특히 혼혈인 제가 일본어를 못한다고 생각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태블릿을 보다가 우연히 KPOP 팬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한글로 댓글을 달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예쁜 기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글자들은 무슨 수학 같았어요. 규칙이 보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배웠고 발음 규칙도 익혔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머릿속에서 뒤엉키던 단어들이 한글로 옮겨 적으니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도구였죠. 담임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앨리슨,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왜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니?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키가 일본어 단어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었더니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학교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교장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해. 수업 시간에는 일본어로 필기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시 그 혼란스러운 문자의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전교 회장인 나오미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앨리슨, 잠깐 얘기 좀 할까? 나오미는 항상 완벽한 성적과 행동으로 모든 학생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다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해. 그 한글이라는 문자 말이야.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오미마저도요? 사실은 나오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도 일본어로 필기하는 게 어려워. 특히 복잡한 개념을 정리할 때 혹시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글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 나오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내가 우리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 비밀을 털어놓아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문자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소리를 따라가니 방 안에서 리오가 울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한자 연습장이 놓여 있었죠. 리오, 무슨 일이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는 리오의 눈빛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남동생은 평소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인데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누나, 난 바보인가 봐.
아무리 외워도 한자가 기억나지 않아. 리오의 손에 쥐어진 쪽지를 보니 선생님의 메모였습니다. 리오군, 또 틀렸네요. 이러면 지나기 힘들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리오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유전적인 것일까요? 저는 리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리오, 넌 절대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르게 배우는 거지. 리오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반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만 못해. 선생님이 내일까지 다 외우래. 근데 난 못할 거야. 그 순간 제가 매일 밤 느꼈던 그 좌절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오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잠깐만 기다려. 제 방으로 달려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한글 자음 카드를 몇 장 꺼내 리오 앞에 펼쳐 보였어요. 리오, 이건 그냥 모양이야. 마치 퍼즐 조각 같은 거지. 하나씩 조립하면 단어가 돼. 리오는 눈물을 닦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한글이라는 문자야. 내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됐어. 한번 해볼래? 처음에 리오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 발음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리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리오? 맞아. 내 이름이야. 한번 써볼래? 제가 종이를 건네자 리오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한 글자씩 따라 썼어요. 첫 시도에서는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꽤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누나, 나 글 썼어. 나 진짜 썼어. 리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리오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자도 외워볼까? 먼저 발음을 한글로 적고 그 옆에 한자를 쓰는 거야. 리오와 함께 그날 배워야 할 한자를 한글로 발음을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리오는 빠르게 익혀갔어요. 한자의 의미와 한글 발음을 연결시키니 훨씬 기억하기 쉬웠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 리오는 흥분된 목소리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누나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한자 10개나 외웠어요.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아빠는 반신반의하는 눈빛. 정말이니? 한번 보여줄래? 리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발음과 그 옆에 쓰인 정확한 한자들. 부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앨리슨, 이게 다 내가 가르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오도 저처럼 글자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한글은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서 배우기 쉬워요.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다니. 리오가 매일 밤 울면서 한자를 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날 이후로 리오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리오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누나 봐, 선생님이 칭찬했어. 리오의 시험지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많이 향상되었네요. 계속 노력해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리오의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야자키 씨, 이호군의 공책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그건 한글이라는 문자입니다. 제가 리오에게 한자를 외우는 방법으로 가르쳐 줬어요. 잠시 침묵 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인된 교육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 상담을 위해 학부모님이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앨리슨,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 저는 머뭇거리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난독증에 대해, 한글을 발견한 과정,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까지. 부모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창피했어요. 다들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걸 말하기 두려웠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앨리슨,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스스로 방법을 찾아냈잖아. 그리고 그걸 리오에게도 나눠줬고. 아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학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날 밤, 리오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누나, 내가 문제 일으켰어? 저는 리오를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아니야. 넌 그저 내 방식대로 배우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아주 멋진 일이지. 리오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나 이제 한글로 일기도 쓰고 있어.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비밀 일기장 같아서 재밌어.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씨가 시작됐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불길로 번져나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리오는 이 문자 전쟁에 또 다른 불씨가 되었고 이제 그 불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제 이야기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루카, 유키, 마코토, 그리고 몇몇 다른 친구들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앨리슨, 정말 내가 한글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게 사실이야?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까요? 그때 리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생은 처음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사실이야. 나는 난독증이 있어서 일본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려워. 하지만 한글은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마코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한자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둘씩 친구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앨리슨, 우리도 한글 좀 가르쳐줘. 비밀로 할게. 하루카가 간절한 눈빛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미 교장 선생님의 경고가 있었고 부모님도 학교에 불려갔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탁 밑에 작은 쪽지를 몰래 숨겼습니다. 오늘 4시 과학실, 비밀 수업 있어. 오후 4시, 낡은 과학실로 향했습니다. 이 교실은 새 과학동이 지어진 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실험 도구들과 오래된 표본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8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하루카, 유키, 마코토, 히나, 나오미,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을 꺼내봐. 내가 만든 한글 카드 앱을 다운받을 거야. 친구들은 책상 밑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앱은 제가 한글을 공부하면서 직접 만든 간단한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블록을 쌓는 것처럼 글자를 만들 수 있지. 저는 천천히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30분 동안 기본적인 한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습득했어요. 특히 수학을 잘하는 마코토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기도 좋겠다. 규칙이 명확하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진지한 표정이 교실에 가득했어요. 이런 즐거운 학습 분위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교무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급히 손짓했습니다. 모두 실험대 밑으로. 8명의 학생들이 실험대 밑으로 재빠르게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과학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30초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앨리슨,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나오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에겐 배울 권리가 있어.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 것뿐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의 비밀 수업은 정기적으로 계속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낡은 과학실에서 만났어요. 친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익혔고 각자의 공부 방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영어 단어장에 한글로 발음을 적었고 마코토는 복잡한 수학 개념을 한글로 정리했어요. 하루카는 역사 연표를 한글로 요약했고 나오미는 문학 작품의 중요 포인트를 한글로 메모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키는 영어 시험에서 처음으로 80점 이상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앨리슨,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발음을 한글로 적으니까 단어가 훨씬 잘 외워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비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굳어버렸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교감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오미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과학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 발표를 위해서요. 교감 선생님은 잠시 우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지 말고 빨리 귀가하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발각될 위험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배우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한글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루카였어요. 앨리슨, 오늘 너무 고마워. 처음으로 역사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꼈어. 내일도 만나자.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혁명이 위험하고 불안하더라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사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학습 자유에 관한 문제였어요. 창문 밖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 수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친구들의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혁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며칠 후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하루카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사 선생님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중요한 내용을 한글로 옮겨 적었어요. 일본어로 필기하는 척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한글 메모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죠.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68년에 시작된 이 개혁은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며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문득 옆을 보니 하루카도 같은 방식으로 필기하고 있었어요. 일본어 문장 사이사이에 한글로 중요, 포인트를 메모하고 있었죠.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하루카의 책상 앞에 서셨습니다. 하루카, 그 노트 좀 보여줄래? 순간 교실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루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글자잖아? 선생님이 하루카의 노트를 유심히 보며 물었어요. 하루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적은 거예요. 선생님은 노트를 들고 교단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업 후에 교무실로 오렴. 그 순간 저는 하루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그건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루카는 잘못이 없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앨리슨도 함께 오렴.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하루카와 마주쳤습니다. 앨리슨, 어떡하지? 부모님께 연락할까봐 무서워. 저는 하루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렴. 담임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루카의 노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루카, 이거 내가 쓴 거야? 무슨 글자야? 하루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한글이에요. 이해가 빨라져서 그게.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앨리슨, 너에게 수업 시간에 한글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지 않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루카는 역사 암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역사 선생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사실 하루카의 최근 역사 시험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단다. 맞니, 하루카? 하루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글로 중요 내용을 정리하니까 훨씬 기억하기 쉬웠어요. 담임 선생님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셔. 지금 이 노트를 교장실에 가져가야 할지. 그때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이들의 학습 방법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막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공식적인 제출물은 일본어로 해야겠지만 개인 노트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발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역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저와 미야자키 선생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게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귀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다니. 하루카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담임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수업 중에는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해. 둘째, 시험과 제출물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할 것. 셋째, 다른 학생들에게 더 이상 퍼뜨리지 말 것. 우리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교무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굳어버렸어요. 무슨 일이죠? 교장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하루카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으셨어요. 아, 교장 선생님. 학생들과 진로 상담 중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은 우리에게 눈짓하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하루카가 저를 껴안았어요. 앨리슨,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이 문제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다음 날 등교하자마자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수업 중 외국 문자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발견 시에 해당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호출될 것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일부는 동정의 눈빛,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비밀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앨리스는 어떡하지? 이제 한글을 못 쓰는 거야?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친구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 좀 더 조심하면 돼. 그러나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학부모 총회 소집 외국 문자 사용 문제에 관한 논의. 교장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앨리슨,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내일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래. 집으로 가는 길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밀 수업, 하루카의 노트가 발각된 일,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일까지. 엄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내가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건 엄마, 이건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더 잘 배울 권리에 관한 거예요. 리오를 봤잖아요. 한글 덕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리오가 요즘 정말 달라졌지. 처음으로 공부를 즐기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제 방식대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내일 총회에서 너희 편을 들어줄게. 하지만 그 전에 아빠와도 의논해봐야겠다.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일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 작은 비밀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부모님은 서류를 준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 리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 안 가? 리오가 물었어요. 아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셔. 리오의 눈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내 때문인가? 저는 리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 아침 식사 후 부모님이 학교로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리오와 함께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최근 들어 말수가 적어지셨다고 엄마가 걱정하셨죠. 리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까?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분이셨는데 요즘은 눈빛도 흐려지고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웃음이 예전같이 밝지 않았어요. 앨리슨, 리우, 어서 와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표를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건 사랑에 쓰는 법이에요. 쉬워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뭐니? 한글이라는 문자예요. 저랑 리오가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신 듯 했지만 이호가 제잘거리며 자신이 배운 것을 자랑하자 조금씩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규칙이 있는 글자라니 재미있구나. 우리는 함께 한글로 간단한 단어들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배우셨어요.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에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글자를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 태블릿을 건네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걸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하셨습니다. 한글 자판을 보며 천천히 타자를 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첫 문장 앨리슨, 나도 사랑해.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다니 저도 할아버지도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리오가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글 썼어. 진짜 멋져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에게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점 긴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앨리슨, 오늘 공원에 갔다 왔다. 벚꽃이 아름다웠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동네 노인정에 한글을 소개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주말마다 80대 노인들끼리 한글 스터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지만 곧 15명으로 늘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 우리 친구들도 이 글자를 정말 좋아해. 다들 손주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단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거야.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 컴퓨터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한글 타자가 너무 재미있어서 말이다. 이제는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어. 엄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건 앨리슨 덕분이야.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네, 미야자키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앨리슨, 좋은 소식이야.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이 났어. 방과 후 활동으로 다국어 문화 교실을 허가하기로 했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담임 선생님과 몇몇 다른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어. 많은 학부모들도 찬성했고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활동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이라는 글자는 누가 만든 거니? 저는 할아버지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문자가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도 효율적인지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는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종대왕은 정말 혁신적인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더 열심히 배워야겠구나. 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창문 밖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호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 할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가 자랑스럽구나. 한글로 쓰인 그 짧은 메시지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학교에서 다국어 문화 교실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첫 모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우리가 교실에 모였을 때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앨리슨,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야? 하루카가 물었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선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할게. 자음과 모음,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는지. 그렇게 첫 공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이 더 적극적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느끼다 물을 만난 것처럼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미야자키 양, 이 활동은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학부모 총회에서 허가받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상부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나오미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우리 학습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나가신 후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유키가 외쳤어요.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한 대화가 오갔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나오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마코토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꺼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해. 조용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하루카가 물었습니다. 시부야 광장에서 집회를 열자. 문자 자유선언이라고 불러.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NS로 소식을 퍼뜨리고 플래카드를 만들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도 초대하기로 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심지어 대학생들과 일부 교수님들까지도요. 집회 당일 시부야 광장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민들까지. 앨리슨, 이게 다 내가 시작한 거야. 하루카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여자고등학교의 앨리슨 미야자키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일본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글을 통해 어떻게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리오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한 문자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선택할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글은 선택이지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다른 학생들도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그리고 단순히 다양한 학습 방법에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들까지. 놀랍게도 외신 기자들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야자키 양, 어떻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세종대왕의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정신이요. 집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외신 보도 제목은 일본 10대들의 문자 자유운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앨리슨, 뉴스에서 봤단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문 앞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한글이 쓰인 티셔츠나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앨리슨, 우리가 함께 할게. 한 학생이 외쳤어요. 교장실로 불려갔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교장 선생님 앞에 섰어요. 미야자키 양, 어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규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저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학습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요. 그때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교장실 문 밖에는 교육부 관계자와 몇몇 대학 교수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회 소식을 듣고 직접 학교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 학생들의 활동은 매우 흥미로운 교육적 실험입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억압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어 문화 교실은 다시 허가되었고 이번에는 정식 연구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어요. 대학의 교육학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의 효과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시작된 작은 혁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의 다국어 문화 교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어요. 특히 한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저녁 식사 중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앨리슨, 여름방학 계획이 있니? 특별히 없어요. 왜요?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기로 했단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한국에요?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한 교육재단에서 너를 초청했어. 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초대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간다니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한글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세종대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흥분됐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어요.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리오도 저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누나, 난 한국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꼭 보고 싶어. 물론이지, 우리 꼭 가볼 거야. 마침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반기는 인파에 놀랐어요.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글 혁명의 주인공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어요. 앨리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리오가 신기한 듯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저 제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거리의 간판, 지하철 안내문, 메뉴판, 모든 곳에 한글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문자를 실생활에서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누나, 저기 봐. 내 이름이야. 리오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느 상점 간판에 리오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웅장한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동상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분이 5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오늘날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세종대왕이구나. 리오가 경외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동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계획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문자가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좌절감, 두려움, 희망,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오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모님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 광경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일본에서 한글로 공부에 화제가 된 학생인가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세종대왕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박물관에서는 한글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세계 속의 한글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시물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박물관 관계자가 우리를 특별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야자키 양,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박물관에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글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죠. 관계자분의 안내로 특별 체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체험실 중앙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관계자분이 리오에게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리오 군, 한글로 배운 문장을 읽어볼래요? 리오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준비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리오의 순수한 목소리가 체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자를 외우지 못해 울던 동생이 이제는 당당히 다른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물관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 한 여성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NHK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미야자키 가족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거예요. 한국에서 일주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기념관, 경복궁, 한글가온길 등 한글과 관련된 많은 장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학교도 방문했죠.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저는 혼혈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 NHK 다큐멘터리 팀이 우리 일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 리오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글 스터디 모임까지 우리의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우리 가족은 함께 TV 앞에 모였어요. 문자 혁명한 소녀의 도전과 변화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난독증을 극복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 이후의 변화, 할아버지의 새로운 취미, 그리고 학교에서의 문화 교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국 여행 중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의 미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어 교육을 전공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 선생님이 되어 이 아름다운 문자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연락해왔습니다. 모두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창문 밖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문자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추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열어준 새로운 세상에서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의 힘과 학습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한글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혁명이죠.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의 작은 불씨가 되어 계속해서 빛을 밝힐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